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링크 미디어의 정민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와 유튜브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재밌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대략적으로 크게 4가지로 분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디지털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 마케팅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튜브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서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유튜브 광고 상품과 타겟팅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마케팅의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디지털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디지털 시장은 아주 빠르게 급변하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로 많이 급변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도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기존에는 어떤 옷을 사거나 제품을 살 때 오프라인 매장이나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가서 구매를 좀 하셨다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많이 알아보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그런 소비 행태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만큼 이제 디지털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소비 여정이나 환경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는 아무래도 디지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편리해지고 있고 또 모바일 기기나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광고비에 대한 그런 비중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큰 광고주들은 이제 5개랑 TV 광고 위주로 어떤 마케팅 의사결정을 했다면 최근에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방식의 마케팅으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예산을 가장 크게 잡고 그 외에 TV라든지 5개 광고라든지 다양한 마케팅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도 그 결정들이 변함이 없이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전체 광고비 중에서 디지털에 활용하는 그런 광고비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디지털에 대한 광고 시장 규모는 점차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광고 시장들은 유지가 되고 있다거나 하향을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디지털을 워낙에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비자 그리고 타겟 유저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어떤 홍보를 하자면 많이 모여있는 곳을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디지털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또 바빠지기도 하고 밖에서 활동하시는 시간도 많고 출퇴근 시간 동안은 이제 모바일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주말에도 이제 모바일 사용량이 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디지털 이용을 하는 유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광고 시장은 점차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보다도 더 광고 시장은 성장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소비자 그리고 타겟 유저를 만나기 위해서는 디지털이라는 시장은 정말 이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시장 환경이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디지털 시장 환경 변화 말고도 연령대별로의 변화는 좀 어떠한지 살펴볼까요? 연령대별로도 보시면은 팬데믹 이후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행태가 변하면서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소비를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0, 30대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중장년층 분들의 그런 온라인 쇼핑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시고요. 예전에는 필요한 생필품을 마트에 가서 사셨다면은 최근에는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는 편이고요. 왜냐면 너무 편리하잖아요. 우리 집 문 앞까지 갖다 주기 때문에 40대, 50대, 60대 분들께서 특히 여성분들이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그 지표를 보시면은 좀
젊은 층보다도 이제 50대와 60대에서 크게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증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소비 패턴 자체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변화했다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그런 온라인에서 어떠한 형태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들의 그런 좀 심리 상태나 소비 패턴은 어떠한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좀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사려고 결정을 했을 때 바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는 편인가요? 물론 그 구매 가격이라든지 내가 얼마큼 필요한지 뭐 중요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려던 계획이 없었는데 뭐 온라인에서 광고나 어떤 정보를 보고 정말 충동적으로 구매를 했던 경우도 있고요. 구매를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쇼핑몰에서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갑자기 어디 다른 사이트에서 뭐 할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좋은 정보나 다른 리뷰를 통해서 A라는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를 구매해야겠다라고 의사결정을 바꾸거나 혹은 이 제품을 구매를 안 하고 다음에 구매하겠다 혹은 다른 제품으로 혹은 다른 대체제로 구매하겠다 마음을 바꾼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떠올리시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에 이제 소비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이용하는 플랫폼의 개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그 여정이 길어지고 복잡해졌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마케팅 퍼널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인지하고 그리고 고려 단계에서 고려를 한 다음에 구매를 한다 혹은 3단계, 4단계로 유저의 그런 소비 패턴을 예측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떠한 소비 패턴을 알지는 우리가 좀 불확실해졌어요.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저가 어떤 단계에서 구매를 할지 혹은 뭐 구매 고려 단계에서 바로 구매로 가야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인데 그 단계에서 바로 구매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시 이제 브랜드나 다른 제품을 좀 탐색하는 단계로 갈 수도 있고 혹은 그 직전까지 왔는데 구매를 안 하거나 혹은 인지 단계에서 그냥 바로 고려 단계를 건너뛰고 구매를 한다거나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어떠한 힘에 의해서 유저들은 구매 결정을 하고 이걸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리뷰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제품을 계속 제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다거나 탐색과 평가라는 이 중간의 혼란 과정을 이제 일컫는데요. 이 중간 혼란 과정 속에서 유저들은 매우 다양한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계속 평가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중간 혼란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은 끊임없이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정보를 제공해서 그 소비자들, 유저들에게 확신을 갖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우리의 정보나 리뷰들이 그들에게 전달이 됐을 때 그 중간 혼란 과정에서 구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정말 알 수 없는 포인트들이 구매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 혼란 과정에서 유저들이 리뷰를 보고 그리고 제품의 정보를 찾고 정말 이 수많은 과정을 반복하는 이 나선형 형태에서 우리가 브랜드의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최대한 많이 제공을 했을 때 유저들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말 궁극적인 구매나 우리가 원하는 액션들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도 많이들 해요. 그런데 사실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확실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좀 뿌예 보일 수도 있죠. 도대체 어떻게 그 유저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어디에서 유저들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을지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에게 좀 우리가 원하는 액션을 유도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막막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또 반대로 굉장히 선명한 시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디지털 시대이고 디지털로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죠. 데이터를 우리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5개 광고나 TVC나 이런 전통적인 미디어를 했을 때는 사실 우리는 유저들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TV 광고를 봤는지, 그리고 우리가 붙여놓은 전단지나 이제 배너를 봤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의 이제 기술이 정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 소비자들의 그런 행동이나 패턴들이 불확실해 보이긴 하지만 데이터라는 우리의 아주 좋은 무기로 선명하게 그리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소비 패턴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이런 혼란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브랜드를 많이 노출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만 잘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면 정말 좋은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저들의 좀 패턴을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까 그 중간 혼란 과정 속에서 유저들은 대부분 제품의 리뷰와 후기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본인들의 이제 구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여러 가지 중에 살펴볼 수 있는 인지 평양 중에서 유저들은 희소성이라든지 지금 이 단계에서만 살 수 있다 혹은 지금 아니면 구매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에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인지 평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6가지 인지 평양을 조금 참고하셨다가 뭐 문구로 쓰신다거나 어떤 메시지를 활용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저들 아무래도 좀 희소성이 있거나 뭐 좀 지금 아니면 못 사, 아니면 너만 가질 수 있어. 약간 이런 멘트에서 좀 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저들이 어떤 부분에서 구매를 좀 유발하고 좀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좀 욕구들을 잘 이용하는 것도 디지털 이런 소비자들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모바일 그런 이용 시간은 어떠한지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시대에는 즉 모바일 퍼스트 시대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모바일이 되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출퇴근 시간이나 뭐 이제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주말에도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모바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TV를 시청하실 때도 TV만 계속 집중해서 보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TV를 보다가도 휴대폰을 하다가도 이제 뭐 아이패드를 본다거나 다양한 미디어들을 계속 보면서 분산이 되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N미디어 시대? 약간 미디어 기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모바일 기기를 좀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을 하실 때는 되게 핵심적으로 기억하실 거는 이제 모바일 최적화된 그런 마케팅 전략과 소재를 써야 한다는 게 되게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그 팬데믹 이후에 모바일을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좀 봤는데 오히려 뭐 늘어나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었지 모바일을 이용하는 게 팬데믹 끝났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아도 특히 이제 뭐 워낙에 이제 10대, 20대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많이 이용하는 건 알고 있지만 중장년층들도 과연 그럴까? 특히 50대, 60대 분들은 아무래도 TV 매체를 이용해서 많이 컨텐츠를 소비하시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연령대별로도 보시면은 30대에서 50대의 모바일 이용 시간은 꾸준히 증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모바일이라는 거를 되게 핵심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래서 디지털을 할 때 이제 모바일에 최적화된 광고 소재들, 뭐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모바일 사이즈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바일 시대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동영상입니다. 방금도 저도 이제 영상을 되게 좀 언급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영상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요. 소비 패턴이나 이제 유저 연령대별 데이터를 저도 이제 분석을 많이 하는데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디지털 그런 이용 기기를 하거나 디지털 안에서의 어떤 여가 시간을 보낸다거나 소비 행동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동영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모든 활동들, 뭐 여가 시간을 보낸다거나 정보를 검색한다거나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다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요. 중장년층 분들도 굉장히 이제 TV 쪽을 많이 보실 것 같지만 40, 50대 분들도 최근에는 영상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시다 보니까 TV 컨텐츠를 이제 동영상, 모바일 동영상으로 시청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정말로 핵심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도 모바일에서 동영상이 정말 중요하고요. 10명 중 9명 이상은 동영상 스트리밍을 되게 시청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행사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지금 저희와 이렇게 같이 콘텐츠를 저와 같이 강의를 하고 시청하고 있는 이 시간에 동안에도 1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에는 100분의 콘텐츠가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영상 콘텐츠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모바일과 동영상은 아주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디지털 이제 마케팅을 하실 때는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번외인데 요즘에는 또 CTV라고 해가지고 커넥티드 TV라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OTT 서비스가 좀 활발해지면서 생겨난 좀 새로운 패턴인데요. 기존에는 모바일이나 이제 TV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했다면 최근에는 OTT 서비스, 여러분 넷플릭스나 뭐 아차나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최근에 OTT도 뭐 하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별로 우리가 좋아하는 컨텐츠들이 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OTT를 이용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 OTT들을 이용하는 기기를 주로 한번 살펴봤어요. 가운데에 있는 그래프를 좀 보시면 특히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기기를 봤을 때 모바일과 TV가 굉장히 비슷한 비중으로 시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도 유튜브가 모바일이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 압도적으로 많이 시청하고 있지만 해외에 있는 유저들은 TV로도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OTT 시청자가 증가하고 요즘에는 또 OTT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 CTV의 광고의 영향력도 되게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가 이런 TV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TV로 OTT를 시청하고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 지면은 아무래도 좀 좋은 점은 주목도와 굉장히 집중도가 또 좋다는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활발하게 아무래도 유튜브를 이제는 TV에서 많이 시청을 하게 될 거니까 이 TV 쪽으로에도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트렌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불확실한 이런 이제 유저들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언제 구매를 할지, 이 유저들이 어디서 브랜드를 인지하고 어떠한 요인 때문에 구매할지 불확실해졌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이제 데이터라는 그런 명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디지털 시대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초개인화 전략 그리고 초개인화 시대에서 맞는 초개인화 전략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알고리즘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 알고리즘은 우리가 평소에 시청하는 컨텐츠나 그리고 우리가 좋아요하거나 구독을 했던 영상이나 그런 채널들이나 내가 자주 보는 컨텐츠들을 이제 알고리즘과 구글 머신러닝이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유저가 어떤 컨텐츠를 평소에 많이 시청하고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는지를 분석을 정말 정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메인 홈을 딱 키시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지인분들의 유튜브 홈 메인 지면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성향이나 평소에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가 딱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메인 홈 지면에서 추천해주는 컨텐츠가 다 다릅니다. 내가 평소에 아이돌이나 케이팝 영상을 좋아하는 유저들이라면 아마 유튜브 홈피드를 키자마자 그런 관련된 케이팝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을 추천을 해줄 거고요. 평소에 내가 좀 뷰티 인플루언서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좀 요즘 코스메틱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정보들을 추천해주는 인플루언서 영상이 많이 뜰 거고, 혹은 저는 요즘에 그 영화 리뷰 컨텐츠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홈피드를 키면은 영화를 추천해주는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또 많이 들었어요. 그런 플레이리스트를 되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좋은 노래들을 추천해 주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리스트를 많이 검색을 했더니 최근에는 또 그런 좋은 음악들을 추천해 주는 플레이리스트 컨텐츠가 많이 뜨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본인의 관심사나 최근에 보는 컨텐츠에 따라서 홈피드 치면은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알고리즘이 본인에게 맞춰서 우리에게 정말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이 사람에게 맞는 개인화된 컨텐츠를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건데요. 바로 이 개인화된 전략이 지금의 이 초개인화 시대의 핵심입니다. 뭐 이거는 비단 뭐 디지털 플랫폼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는 뭐 뮤직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는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도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멜론이라든지 플로를 이용하실 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음악, 예전에는 검색을 해서 내가 어떤 음악 컨텐츠를 이제 골라서 시청을 했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듣는 음악과 비슷한 장르의 음악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혹은 제가 이제 검색을 하거나 많이 듣는 음악들과 비슷한 것들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믹스해가지고 추천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추천해주는 DJ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저의 기분에 따라서 추천해주기도 하고, 특히 유독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흐린 날에는 비 오는 날 들으면 좋은 노래들이 추천이 되기도 하고요.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에는 뭐 봄 날씨에 듣기 좋은 날, 혹은 데이트하거나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은 날, 그리고 뭐 주말과 평일에 좀 추천해주는 플레이리스트가 다른 걸 봐서는 그 플랫폼 안에서의 머신러닝이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굉장히 이 뭐 날씨나 그 유저의 상태나 뭐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거를 정말 흔치 않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금융 쪽으로도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뭐 금융 상품이나 뭐 신용카드나 이런 금융 상품들을 이용할 때 예전에는 뭐 할인형, 적립형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그냥 나에게 맞는 걸 선택했었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나에게 맞는 소비 패턴에 맞는 제품을, 상품을 이렇게 추천해주는 거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현대카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배달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대카드, 배민카드 뭐 이런 식으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배달을 많이 쓰는 그런 소비 패턴을 가지신 유저에게 혜택을 주는 카드를 따로 별도로 출시를 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카페를 많이 간다, 그런 유저들에게는 또 카페에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전용 스타벅스 카드를 또 출시를 해서 외관도 되게 이쁩니다. 카드의 디자인도 스타벅스에 맞춰서 너무 이쁘게 만들어서 스타벅스를 정말 좋아하고 자주 가는 사람들은 그 카드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죠. 그래서 나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 상품을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뭐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냥 정해져 있는 상품을 선택했다면 나의 소비 패턴이나 자산 형태라든지 관심사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뭐 이제는 정말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나의 취미나 내 가치관이나 미닝아웃이라는 말도 있을 만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맞춤화 전략의 시대가 왔어요.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 샀었다면 이제는 나의 취향과 취미에 맞는, 내가 컬러풀한 걸 좋아한다면 컬러풀하게 맞춰서 할 수도 있고, 뭐 삼성이나 LG에서는 정말 그 유저들에게 맞는 그런 가전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커스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것들은 아무래도 유저들이나 사람들의 소비에 대한 니즈나 이런 욕구들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그냥 정해져 있는 거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했었다면은 이제는 나 자신, 내가 원하는 거를 맞춰서 하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이제 정말 증가를 하는 것들을 이제 역으로 디지털에서는 그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켜줘서 그들의 구매 의도를 파악하고 구매를 유발하는 그런 전략들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들이 가능한 것은 디지털에서, 그리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바로 이 AI, 머신러닝, 그리고
그리고 알고리즘, 이런 기술들 때문에 우리가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안에서는 굉장히 개인화된 전략과 그리고 유저의 그런 앞으로의 소비 심리들, 그리고 이 사람이 디지털 안에서 어떤 소비 행위 패턴을 보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전략을 써야 돼요. 그래서 맞춤화된 메시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도 내가 이걸 찾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나한테 광고가 노출됐지? 혹은 본인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라든지 내가 좀 더 사고 싶어 하는 제품이 나에게 딱 맞춰서 제안이 됐을 때 그 광고에 대한 집중도나 상기도가 두세 배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디지털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데이터. 우리가 되게 유저들의 그런 소비 행동이라든지 심리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긴 했지만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우리는 그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니즈를 맞춰서 전략을 펼칠 수가 있다는 점이 디지털 마케팅의 굉장히 큰 장점이자 매력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그 트렌드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 컨텐츠에서는 본격적으로 유튜브가 왜 중요하고 유튜브에는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